자,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소송법 자 10조죠. 임의관할은 없죠? 임의관할은 없다. 내가 문제 내다가 맞아 이거 까먹었구나. 오늘 아침에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걸 그래가지고 문제 내놨었는데 이거 하나 빠뜨렸구나. 임의관할. 임의관할이 없어요. 임의관할은 어디 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응?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조 1항. 취소가 당 갖고 이를 해당하는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관련 청구서에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신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직권도 들어왔죠. 신청만 있는 게 몇 조죠? 몇 조죠? 응? 피고 경정 관련돼서 찾아보세요. 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14조. 21조 소종의 변경. 22조 처분 변경한 소의 변경. 그 다음에 25조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34조 간접 강제. 신청 직권. 하면 틀리죠. 이게 틀려져. 그렇죠? 신청만 있어. 그렇죠? 이 5가지 법조문에 슬쩍 직권을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직권을 넣으면 맞아요. 나머지 그렇죠? 관련 청구 이송과 병합이라든지 뭐 제3자의 소송 참가라든지 집행 정지라든지 이런 쪽은 신청 또는 직권이죠. 근데 이제 논란이 있는 건 규정이 있으면 논란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28조는 신청이나 직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규정은 말이야. 규정은 다 없어. 28조는. 그죠? 28조는 규정이 없죠. 신청이라는 단어도 없고 직권이라는 단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사정 판결이 신청으로 할 수 있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응? 피고가 신청을 했다든지 당사자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직권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사정 판결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법하죠. 그렇죠?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변론주의라는 건 원래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중심을 해야죠. 처분권주의 이래 가지고 뭐 있죠? 소의 개시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범위 이런 것들은 누가 소송의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분권주의라고 하죠. 당사자주의 중에 하나의 처분권주의인데 그러면 사정 판결을 해달라. 누가 주장했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다 이거죠. 신청을 안 했으니까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논란이 없어. 원래 신청을 하면. 근데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이제 사정 판결하는 것은 심판의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당사자들이 사정 판결 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은 직권으로 이것은 처분권주의 정신하더니 변론주의 정신에 반한 거 아니냐. 당사자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견해도 있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일단 규정이 없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두 번째 그럼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론이 별 의미가 없어요. 법대로 하는 거지 법조항이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법조항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법조항이 없다는 거죠. 신청 직권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학설이 대립하는데 결론은 객관식적으로는 결론만 하면 돼. 뭐죠?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뭐 안 된다로 맥수겠죠. 그렇죠? 근데 안 된다도 요새는 뭐 그럴듯하게 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문제를 봐보세요. 그럴듯하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들이 잘 맞추지, 선생들이. 선생들이 딱 똑똑하다니까.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잘 맞춰. 그러면 이제 문제 내는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럴듯하게.
뭐 변론지 설명 먼저 해줘. 그래가지고 저 당사지 설명하면서 끄떡끄떡 당사지 우리 알고 있어. 그래서 심판 소를 제기한 심판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정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밝히지 않았을 때 밝혔을 때는 신청이 있다라면 할 수 있지만 안 밝혔을 때는 주장을 안 했을 때는 직권하는 것은 변론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넘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어제 하이라이트 시험 봤던 문제. 여러분이 사실은 내 생각에는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죠? 이게 어제도 상담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는 95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이 시험 막 70점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응? 요새는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야. 야, 뭐 저기 직권으로 사전 판결할 수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봐. 그럼 수험생들이 100점 맞아. 수험생들이 100점 맞아요. 절대 안 틀려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물론 상위 10%는 나머지 90은 난 잘 모르겠어. 응? 응? 왜냐면 30대 1은 되잖아. 응? 30대 1은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 저 세 놈은 똑똑하지. 30명에 3명은 똑똑한데 그죠? 그러면 저 당연히 10%면 다 세 놈은 여기 안에 드는 거야.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구경뿐이지. 뭐 지네들은 뭐 짚고 까불고 막 이러는 거야. 저 어쩌고저쩌고. 응? 내가 옛날부터 그랬거든. 사시 강의할 때. 니들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차라리 노또를 사라. 노또보다 더 낫다. 0%, 0.00000000000. 얘네들 3.33 이러는 거야. 시험에 합격이라는 건 다 알다시피 이 27명은 합격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노또보다 확률이 더 낮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인정을 해야 돼. 근데 3명에서 3대 1이야. 얘네들이 3.3%, 3333% 이런 거지. 응? 생각해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도 점수 잘 나온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또 열애야. 처음부터 합격하는 저기 천상계 있는 애들. 천상계 있어가지고 넘사벽. 소위 넘사벽이라는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걔네들 일단은 그 목은 가져갔어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도 33.33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넘사벽 애들은 벌써 합격했걸라. 여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알잖아. 진짜 잘하는 애들 얼마나 넘사벽인지는 여러분이 알 거야. 경험을 해봤으니까 정말 저런 애들이 있구나. 응? 근데 걔네들 빼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도 뒤지게 많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어쩌 그다음에 세상이 안 바뀌어. 점수도 안 바뀌어. 세상도 안 바뀌고 자기 점수도 안 바뀌고 저 등수도 안 바뀌어. 세상 이런 애들은. 내가 그때 등수 차라리 얘들아 사법시험 보지 말고 노트를 사. 학원 강의로 가지 노트를 사라. 학원 강의해봤자 니들은 이렇게 0.0000이야. 야 그동안에 나 같으면 노트를 사겠다. 그치? 노트는 0.0000000은 아니거든. 그치? 야 학원 수강료 뭐하러 되냐. 그치? 이거로 사지. 내가 그렇다니까. 그치? 응? 사법시험 애들 맨날 그랬다. 그치? 노트보다 확률이 낮다 너희들은. 노트보다 확률이 낮다 그러는데 진짜야. 농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딱 그래. 그렇죠? 공부하는 딱 있어 그냥. 여기처럼 아침 빨리 나오고 그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요일도 없고 하면은 벌써 지금 2점 20회독씩 딱딱 때려가지고 그죠? 암기할 게 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회독을 먼저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회독을 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회독이 점수가 나온다 생각하면 또 착각이에요. 근데 왜 회독을 하라고 그러냐? 이제 어제 했잖아. 내가 상담하면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 많은 문제에서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천 문제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게 100개가 정확하다. 900개는 정확히 안다. 100개만 하면 되는 거야. 까놓고 말하면 진짜라면 그렇잖아. 내가 100개를 모르고 900개는 안다고 생각하면 100개만 하면 그까지 누가 공부를 못해. 근데 이걸
안다고 하는 거 틀리는 거야. 안다고 해서 900개 안 했더니 틀려요. 안다고 해도 이게 정답을 했던 거지 4번이 OX를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4번이 여기서 2번은 쉽게 나왔는데 이거로 이게 배열이 된다는 법이 없걸랑. 다른 선지랑 결합이 돼버리면 어렵게 된단 말이죠. 답을 찾더라도. 그래서 이제 아는 선지인지 모르는 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OX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독을 돌려서 일단 친해지고 OX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안 되면 계속 방점 찍어서 방점이 많이 찍힌 게 뭐야? 모르는 거야. 방점이 적게 찍힌 게 상대적으로 좀 아는 거. 방점이 하나 찍힌 거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거. 어떤 거는 방점이 10개 찍혔어. 많이 모르는 거. 그건 구별을 된다는 데가 그럼 시간이 없으면 막판에 시간이 없으면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방점 하나짜리는 1분을 투자한다면 방점 10개짜리 10분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방점 하나짜리도 뭐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까이 갈수록 시험 일자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쫓긴다고. 그러면 방점 하나 찍힌 것은 시경하면 10분의 1을 투자하는 거고 방점 10개 찍힌 것은 1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일단 해독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아는 선지가 뭔지 모르는 선지가 뭔지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것부터 하고 있잖아.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해독 가지고 합격한다? 그 택도 문제라고 있어. 그치? 해독만 가지고 어떻게 합격하나? 그치? 해독만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머리가 엄청 좋은. 그냥 문제 읽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암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어요. 문제 보면서 여기서도 있잖아. 풀명이 있어요. 문제 보면서 그냥 암기도 하고 정리도 돼요. 걔네들은. 근데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 안 되지. 몇 명 안 돼. 그래서 해독까지만 된다는 나도 주장 안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개를 잡아서 해독의 부작용을 줄여서 정리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머리 엄청 좋은 놈들 해독만 돌려도 합격하더라고. 그럼 머리 엄청 좋은 놈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여간 이제 일단은 그래서 계속 문제를 돌려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다음 뛰어난 사람들이 출제를 요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청 또는 직권이니까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에 계속된 동그라미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죠. 그래서 이제 민사법원의 X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X인 거야.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죠. 응? 민사소송과 당사소송 간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병합시킨다 당사소송을 택도 하지 마라. 당사소송이 민사소송을 병합시키지 민사소송에 당사소송을 병합시키지는 않는다. 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취소송이 계속된 법원이죠. 당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당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한다. 선결 문제. 이제 2항. 취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의자를 상대로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시킬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죠. 병합시키려면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여러 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의자를 상대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가능하죠.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이 가능하다. 2항 얘기고 선결 문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어 민사소송의 수서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뭐뭐를 준용한다. 17조 행정청에 참가라든지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라든지 뭐 직권 심리주의라든지 등등이 준용된다라는 건데 취소는 없죠. 취소 조항은 없다겠죠. 거기 출제를 했어요. 규칙 문제 보면 이걸 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11조 1항 가지고 처벌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그러면 이제 무효확인 소송에 가까운 거죠. 가까운 게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이지. 그렇죠? 효력 여부, 존재 여부는. 그죠? 앞장 봐봐. 4조의 2호를 봐봐요. 4조의 2호를 봐봐. 4조 2호를 보는 뭐예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죠. 그럼 무효확인 소송이지.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고, 그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무효확인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됐을 때 민사소송의 수서법원이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때 17조 등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소송과 관련돼서 처분의 취소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이런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마땅하죠. 따져보면. 공정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규정을 안 했다고 봐야겠어요. 당사자, 온거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취소 등의 법률상 이익이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과 대립되는 게 사실상 이익, 경제상 이익, 이죠, 그렇죠.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게 사실상 이익이죠, 반사적 이익이죠, 경제상 이익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취소를 구할 법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래서 이제 뭐 경업자 소송이라든지 경원자 소송, 민중 소송도 뭘 따져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따진단 말이죠. 경업자 소송의 경우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 경영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영상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인 경우도 있고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이익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버스 사업자 같은 특허 사업자의 경우는 관계법규를 통해서 버스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할 의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의사면허나 약사면허나 한의사 면허와 관련돼서는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영업상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신규 허가에 대해서 기존 업자들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경업자 소송에서도 기존의 업자들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이 관련 법규에서 보호되고 있느냐, 그렇죠. 보호되고 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보호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단 말이죠. 거칠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특허 사업자의 경우는 경영상 이익, 영업상 이익이 보호되니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왜? 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거죠. 근데 허가 사업자의 경우는 안 된다, 그렇죠. 기존 업자가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법률상 이익이죠. 근데 해석론적으로 이 법률상 이익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는 조리상 이익도 포함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공사 중지 명령을 관악구청장이 내리면서 야, 안전 진단을 받을 때까지 너 공사 중지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 진단을 받아왔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꼼꼼한 소식이야. 거부했다든지 또는 부작했다, 그렇죠. 거부했다든지 부작했다. 그런데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럼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느냐? 조리상 이익도 포함시키는, 해석론적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해석론적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도 추가되는 거예요. 경쟁의 자유.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서 병마개 업자로 A를 지정했죠? B는 지정 못 받았죠? 왜 나는 지정 안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정했던 거예요. 주세법에는 없었던 거예요. 국세청장이 병마개 제조업자를 지정하거나 그때 주세법에 따라 지정을 한 건데 없어. 다른 경쟁업자의 법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헌법 15조의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가 있죠? 그걸 침해를 해서 소를 지겠는데 가능하다는 헌재 판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오히려 그게 나오죠. 그 문제가. 근데 이거는 뭐 35조, 36조도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법률상 이익이죠. 여기도. 부작위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은 처분에 신청한 자로 부작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죠. 그런데 이제 조리상 이익도 포함되는, 거류상 권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데 부작위했다. 그러면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해석론적으로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해석론적으로 그거는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던 소송이 뭐였어요? 민중규관소송이란 말이죠. 3조 4조. 3조 4조란 말이죠. 3조 4조. 3조 3호 4호.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45조에 따로 이렇게 규정되는 거야. 민중규관소송은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이 따로 정한 자에 한해서만. 법률상 이익을 못 가지니까. 법률상 이익을 못 갖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해줘야 인정되는 거예요. 따로 규정을 해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을 못 가지기 때문에. 또는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규정이 있다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규정이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12조가 있지만 여기는 12조 13조죠. 근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39조로 바로 출발했단 말이죠. 39조로 바로 출발했단 말이죠. 피고 적격부터 출발했죠. 뭐 온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단 말이죠. 당사소송은 온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그렇지. 없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준용이 돼야 할 것이냐? 그렇다 봐야 돼요. 해석론적으로 추가가 돼야 한단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주관소송이죠. 그래서 이 주관소송이에요. 주관적 이익이 있어야만 주관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민중기관소송은 따로죠. 그러니까 따로니까 45조에서 따로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당사소송도 따로 규정이 없어도 돼요. 따로 규정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규정이 필요 없다.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죠.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허용되죠. 물론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 어디서는? 당사소송에서는. 당사소송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물어볼 때 첫째, 규정이 없죠. 그러면 뭐의 문제예요? 이제 해석론의 문제인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이제 해석론으로 넘어가는데 해석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요하느냐? 그렇다. 그렇죠. 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다. 실손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또한 같다라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의 영업정지가 어제부로 끝났어요. 오늘 영업정지가 어제부로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영업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오늘 영업하다가 또 법을 위반했어요. 너 단속에 나와서 또 걸렸어요. 이번에 또 영업정지래. 근데 가정적 제재 규정이 있단 말이죠. 가정적 제재 규정이 있다라면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서 실효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적 제재를 당하지 않게 되죠. 이게 사실은 후단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가정적 제재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12조 후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실효됐잖아. 기간의 경과로 소멸됐죠? 2개월 영업정지 기간 소멸됐죠? 응? 근데 가정적 제재 규정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취소를 해야만 가정적 제재를 안 당하지. 실효됐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12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정적 제재가 법규 명령에 규정됐을 때도 물론 소익이 인정되는 거고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소익이 인정된다. 으로 끝난 거죠. 78례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죠. 그럼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지금 16조도 법률상 이익을 요구해요. 권리 또는 이익 침해라고 했지만 이게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17조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17조는. 자, 16조랑 1항도 비교해 보세요. 2항도. 17조랑도 비교해 보세요. 16조는 뭐라고 했냐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익을 침해받을 제3자라고 돼 있는데 17조는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익을 침해받는 행정청 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 없죠? 근데 행정주체는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걔는. (16조예요) 행정주체의 소송참가는요 16조입니다. 왜? 행정주체는 권리무 주체죠. 행정청은 권리무 주체예요? 안 되지. 걔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소송참가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걔는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나? 16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제3자라도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소송에 참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16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17조는 법률상 이익을 따로 요구하진 않아요. 어떻게 법률상 이익을 못 갖지 행정청은 정확히 말하면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죠. 행정 주체가 권리의무 주체지. 그 다음에
집행정지 23조 2항. 집행정지 신청 또는 직권이죠. 여기는 신청 또는 직권인데 그러면 신청권자도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규정은 정확한 규정은 없어요. 손해란 단어는 있지만 법률상 이익이란 단어는 없죠. 법률상 이익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23조 2항에. 그죠? 어? 없죠. 불명하죠. 근데 당사자의 신청, 이게 두 번째 줄.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23조 2항에 이 신청의 경우 법률상 이익을 요합니다. 사실상 이익까지 안 돼요. 법률상 이익을 요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을 요하는 거예요? 응? 근데요. 31조도 봐보세요. 31조도 보면은 제3자에 대한 재심 청구잖아요. 응? 근데 왜 행정청이 재심 청구는 없어요? 31조에 비견되는 행정청의 다른 행정청 아까 17조 아까 17조 왜 17조와 관련된 그 행정청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잘 봐봐. 31조도요. 취소하는 판결에서 뭐? 권리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야. 16조와 관련된 자란 말이에요. 얘는 31조의 제3자라는 애는 16조와 관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란 말이죠. 사람에 전제되지 않지만 하여간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심 청구 정황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행정청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확정 판결로.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 정황은 없는 거예요. 16조, 그러니까 17조와 관련돼서 아깝다 이게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 억울할 수도 있지. 근데 저 취소 판결에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뭐 17조의 행정청은 취소 판결 등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1조의 재심 청구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에서 31조를 어떻게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행정청은 냈지.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가를 못해서 공격 방어기를 갖지 못했다라면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기출문제. 그거 낸 사람이 사이코냐? 아니야. 나는 야, 그 문제 보면서 참 기발하다. 참 머리 잘 썼다. 이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래 내가 이게 오늘 아침에 무슨 문제를 만들냐면 이걸 내놨어요. 이걸 법률상 이익으로 내놨다. 응? 이거를 법률상 이익으로 법률상 이익을 가져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또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다른 행정청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31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7조의 그 행정청이 판결로 인해서 또는 취소 판결로 인해서 뭐 법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라면 억울할 수가 있걸랑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이로 재판에 참가를 못 해가지고 공격 방해를 못 가졌다라면 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쌍이 맞잖아. 근데 애는 처음부터 법적 이익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16조, 17조를 따로 나눠서 이게 규정을 만든 거야. 법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를 묶지 뭐이씨. 여기다 제3자의 옆에다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3자에다 점 찍고 행정청은 이러면 됐을 텐데 왜 이거 굳이 뭐이씨 따로 빼가지고 말이야 17조를 만들어서 굳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법정 하나를 만들 때 이거 상당한 고민해서 만든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 독일이. 독일과 일본 애들이 먼저 이렇게 다 한 거야.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걔네가 경험을 엄청나게 소송도 엄청 제기당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재판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없어 이게 법조항이. 그러면 바꿔서 몇백 년의 역사를 걸쳐서 지금 행정소송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얼마나 심오하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다. 이 조항 하나하나도 알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저도 헌법조항을 읽으면서 최근에 알게 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강의를 하면서 20년 만에 알아, 30년 만에 알고. 수험생 때는 알 수도 없었고, 사실은. 내가 수험생 때는 알 수도 없었고, 2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그 말이었나? 이런 생각이, 그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출제자들이 똑똑하다고 상당히 내보면, 이런 걸 낸 사람만 하더라도, 누가 난 이름을 알고 싶을 정도로 진짜 궁금해. 누가 도대체 이 문제를 냈을까? 행정청이란.
31조를 행정청으로 최신 기준이 나왔잖아요. 작년인가에. 아, 그 사람 알고 싶어. 도대체 누굴까? 누굴까 진짜 알고 싶어. 엄청 머리가 팍팍 돌아. 이게 전체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법조항 간의 관계를 딱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출제한 거야.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출제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대놓고 안 물어본다는 거야. 뭐 행정청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31조에서 그대로 빼버리고 제3자라는 단어를 빼고 행정청만 슬쩍 넣어가지고 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소 때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애들은 못 찾는 거예요. 자꾸 법정을 안 봤던 애들은 못 찾는 거예요. 법정을 안 봤던 애들은 이렇게 통째로 자꾸 법정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보이는데, 그래서 자꾸 안 보잖아. 이거 못 찾아지. 이런 거 어떻게 찾나고 못 찾지. 응? 그래서 이게 법무상 이익을 요구했던 애들이 뭐뭐 있었는지 체크해보라겠죠. 법무상 이익 23조 2항 요구했죠. 16조 요구했죠. 17조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31조도 요구했죠. 31조도 요구했죠. 법무상 이익 말이야. 법무상 이익. 그죠? 응? 법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민중소송 요구했어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들 재밌죠. 다음 종 행정소송법 조항에서 법무상 이익을 요구하는 조항은 해가지고 1번 민중심판 2번 예를 들면 근데 무슨 문제 주지 다 못 알아들어 애들이 아니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렇죠. 응? 내가 그 문제를 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응? 이게 다각도로 이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자극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공부하지 말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한 조문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법조문 소중한 줄 알고. 응? 피고 적격. 취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하겠죠. 13조 행정청을 그죠. 행정청을 피고로 하죠. 행정청을 이게 대원칙이죠. 뭘 한? 처분한. 처분청과 통지청이 다를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처분청이 되는 거야. 그게 판례에서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뭐 그래. 여기 써져 있구만. 처분청, 통지청. 누가 해? 처분청과 통지청 하면 처분청 아니야. 왜?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이라면 왜 등자는 붙었어요? 행정심판 때문에 등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죠? 행정심판 때문에 행정재결. 재결이 추가됐다고 했잖아. 처분 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처분 등은 하여간 뭐 행정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에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렇죠? 내부임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내부임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위임청, 수임청.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위임청의 명의로. 왜? 권한이 이전이 안 되는 거야. 내부임은. 그냥 위임은 권한 위임은 이전이 되는 거지.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부임의 경우는 권한 자체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청의 권한이야. 그래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해야 돼. 근데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해야 되는데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했으면 내부임의 경우도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왜? 이렇게 써져 있잖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권한 자체는 위임청이 권한인데 수임청이 내부임만 받은 놈이 말이야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한 거야. 그럼 수임청이 피고지 뭐. 왜? 써져 있잖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대리관계도 똑같아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대리관청이 처분했다라면 누구 이름으로 처분한 거야? 지가 혼자 처분한 거지 뭐.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겠죠. 써져 있는 거야. 그렇죠?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뭐예요?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리한 처분, 예를 들면 징계처분 등.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누가? 대통령이 처분했다. 누가? 대통령이 처분했다. 누가? 소속 장관이. 이게 특별한 규정이 예를 들면 뭐 국회법에도 있고 이제 뭐 법원조직법에도 있고 각 조직법에 대부분이 있죠. 그 장이 아니라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장이 피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국회 같은 경우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해서 누구? 국회 사무총장. 뭐 이게 이제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야. 그건 처분은 누구 이름으로 한 건데? 대통령 이름으로 징계를 한 거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누구 이름으로 파면하는 거예요? 대통령 명의로 파면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5급 이상은 대통령이 파면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처분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피고가 돼야 한단 말이지. 근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면이죠.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걸 적용한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서 대통령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면했을 때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 그래서 이제 그 소원 취소가 또 문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소원 취소 같은 경우는 누가 피고돼야 돼? 소원법에 찾아보니까 없어. 대통령이 소원 취소에 대해서 뭐 보훈처장이 피고가 된단 말이 없어. 그럼 뭐가 적용돼? 이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처분을 누가 했어? 소원 취소를? 대통령이.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2심만 하더라도 원심,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착각하듯이, 아, 대통령이 처분했어? 그러면 소속 장관이 피고야.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장을 피고로 생각했던 거예요. 법관들도, 2심 법관들도 그렇게 착각을 일으켰던 거예요. 어? 그 대법원에 올라오니까 대법원이, 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야, 국가공무원법에는 규정이 있지. 공무원 징계라든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소원 취소에 대해서는 소원법이 없는데, 아, 소원법이 없는데 그걸 국가공무법을 적용하는 건 넌센스 걸랑. 국가공무법이 일반법이? 그건 아니지, 그렇죠? 소원법이 적용돼야지. 근데 소원법이 없으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거야. 13조가. 그러니까 처분한 대통령이 피고가 됐어야 되는데 고등법관들도 헷갈렸다. 고등법원 법관들도 헷갈려가지고 그거를 이 조항도 제대로 안 읽어보는 거야. 법관 생활 몇 수십 년 해도 그냥 대충 생각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 내 수험생 때 배웠어. 대통령 처분을 해? 그러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소원 취소했어? 보훈처장이지 뭐 이랬다가 대법원한테 작살난 거야. 여러분도 그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법정을 자꾸 찾아봐야 돼. 수험생 때도 그렇고 공무원이 됐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응?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에서 승계됐을 때 이를 승계한 행정청. 다 알죠? 승계한 행정청. 2항. 1항이 규정했던 행정청이 얻게 됐을 때 처분 등을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자,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의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이거다.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에서? 항고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수가 있는데 이 조항이에요. 자, 이렇게 냈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냈어요? 행정청이 없게 됐죠. 처분한 행정청이 없게 됐죠. 그러면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X인 거예요. X인 거죠. 자, 원고가 사망하면 피고가 없어지면 피가 없으면 소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이건 왜 냈겠어요? 원고죠. 원고가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예요. 헌법할 때 배웠지 똑같은 게. 헌법소원과 똑같은 논리나. 수개할 수 있는 사건이고 수개자가 있으면 심판을 진행하고 수개자가 없거나 수개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는 심판 절차가 종료돼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준용해 266조가 적용돼서 민사소송법에 그래서 소절차가 종료되는 거였죠. 어떤 경우? 사망하면. 사망했는데 저 수개자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죠. 공무원이 예를 들면 파면당했어. 파면해서 여차여차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지. 근데 사망한 거야. 근데 이게 공무원 저 지인은 1심 전속적이죠. 상속인들이 승계받을 수 없죠. 상속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도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행정청이 사망한다는 게 이상하고 행정청이 법제상 없어졌단 말이죠. 행정청이 법제상 없어졌다. 그래서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 X인 거야. 그건 여기 규정이 따로 있는 거야.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남아있겠죠. 애를 피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 X로 나온 거예요. X로. 아셨죠?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출제자들이 원고랑 피고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낸 거야. 출제자들의 머릿속 안에. 응?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한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 허가를 할 수 있죠? 여기는 직권이 없죠. 그 직권이 없는 5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조, 21조, 22조, 25조, 34조. 그래서 여기 딱 문제되는 방식 신청 또는 직권이죠. 또는 직권만 슬쩍 넣는 거야. 그죠? 또는 직권, 또는 직권, 또는 직권. 똑같아요. 문제되는 방식에서 21조도 봐보세요. 쭉 쓰다가 이제 신청이라는 단어 있죠? 신청이라는 단어 있죠? 세 번째 줄에 21조 1항.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유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청 또는 직권. 신청 또는 직권 틀린 거야. 22조도 마찬가지지.
22도 신청이죠. 신청 또는 직권. 25조도 마찬가지죠. 신청 또는 직권. 또는 신청을 빼고 그냥 직권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 직권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줘야 돼. 이 네 가지 조항은 직권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14조, 21조, 22조, 그 다음에 25조, 34조. 이 네 군데는 행정소송법상 네 군데는 반드시 신청을 요한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다시 들어오시면 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행정심판법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는 행정심판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심판법은 이게 신청 직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법과 또 비교하셔야 돼요. 심판법과 비교하셔야 돼요. 응?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죠. 청구인이 이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피청구인을 경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한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한다? 자,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 법원은 어떻게 한다? 각하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야. 응? 이거는 성명권을 행사하는 거야. 성명권 행사해서 알려줘야 돼. 그 피고 지금 잘못 지정하신 건데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건심리는 뭐다? 직권주의인 거야. 직권심리. 직권주의야. 요건심리는 직권주의야. 본안심리는 원칙이 당사자주의, 원칙은 당사자주의, 애적으로 26조에 따라서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가 있다겠죠. 직권주의가 애적으로 있는 거야. 26조에. 26조는 애적인 것으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주의에 해당하는 명확한 조문이 행정소송법에 있다 없다?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당사자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불고분리 원칙이에요.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심리할 수 없다. 청구의 범위 내에서만 심리해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겠죠. 이러이러한 걸 취소해 주세요 라든지 청구의 범위 내에서 심리해야 되고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심리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당사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 규정돼 있었어요? 규정돼 있었죠.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불고분리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다 같이 규정돼 있었죠. 근데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불고분리 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랬어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거야. 8조 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이 돼서 민사소송법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직권주의는 규정돼 있죠. 그런데 요건심리는 직권주의예요. 요건심리는 직권주의다. 요건심리는 직권주의예요. 직권심리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원고가 지금 관악구청장이 아니고요. 서울시장인데 피고 경정을 신청하시려면 하세요라고 해줘야 돼. 각하하지 말고.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 이런 거 많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흠결이 있는 거야. 도장이 하나 안 찍혀 있다든지 사인이 하나 안 됐다든지 주소가 정확히 안 적혀 있어. 그럼 바로 발려한다? 아니죠. 보완을 먼저 요구하죠. 보완을 먼저 요구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반려하겠지만 바로 반려하지 않죠? 이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이런 판례 되게 많다면 요새는 그렇죠. 당사자 소송에서도 이건 판례가 많죠. 최근에. 당사자 소송에서도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라면 성명권을 행사해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이건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공격 방법을 시사해서 알려줘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해라, 이쪽으로 방어해라 알려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알려주면 안 되지. 다만 기록에 현출돼 있을 때만 직권심리주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기록에는 현출돼 있지만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 주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심리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기록에도 없는데 공격 방어 기회를 시사해서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편들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제 3자 관점에서 심리를 해줘야 돼. 본안 심리는. 근데 이거는 요건 심리는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각하하지 마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라면 바로 각하하지는 말고 성명권을 행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송달해라. 좋죠. 사망,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항, 언제? 동그라미,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죠.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근데 이게 21조에도 적용되죠. 21조 사항을 봐보세요. 21조 사항. 1항의 규정에는 허가 결정에 대해서 14조 2항 사항, 특히 사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가 변경됐을 때도 언제?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변경됐을 때 X죠. 경정했을 때, 변경했을 때 X. 경정, 변경했을 때 X. 언제? 처음에 소가 제기됐을 때 0이죠. 기본 문제죠.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동그라미. 예? 피고를 경정했을 때 X. 소종류를 변경했을 때 X. 그죠? 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규정형 결정이 있을 때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응? 그 다음에 13조 1항의 단서 13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길 때 법원은 당사의 신청 직권으로.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보세요. 13조로 오시면 13조 1항의 후단 행정청의 권한이 승계됐을 때, 그 다음에 2항 행정청 없게 됐을 때는 신청 직권이야. 이건 14조 6항에 따르면 13조에 해당해서 피고를 경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권한이 승계됐을 때와 그 다음에 행정청 얻게 됐을 때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는 신청 또는 직권이야. 직권으로도 해줄 수 있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고의 경정의 경우수가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조항상은 14조 1항의 13조 1항의 후단, 그다음에 13조 2항, 그다음에 14조 1항.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후단과 이것은 직권 신청이죠. 신청 또는 직권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 되죠. 14조 1항. 온고와 피고를 잘못 지는. 근데 피고 경정이 하나 되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어느 경우에? 21조죠. 이 소종류의 변경이 있으면요, 피고도 경정될 수가 있습니다. 21조죠. 그래서 이게 14조 2항, 4항, 5항을 준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14조 2항, 4항, 5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에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로 소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면 행정 주체죠.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국세청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바뀌죠. 이건 행정 주체죠. 당사자 소송은 대한민국. 여기는 국세청장 또는 뭐죠? 세무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고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소종의 변경으로 피고가 경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럼 정확하게 네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5조. 수인의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된 청구인 경우에 하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수인의 청구,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취소 청구 관련된 청구인 경우 하나여. 제3자의 소송 참가.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 신청 직권이죠. 5가지가 아니니까 신청 또는 직권이죠.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취소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자도 가능해요? 그 말이 있어요. 보면은 신기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례가. A가 건설허가를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행정측. 근데 법원에서 거부를 취소해. 여기까지는 황당하게 나설 필요 없어요. 우리 옆집인데 연탄공장이 건설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관악구청장이 거부했어. 이때는 내가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거부가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뭐 허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허가는 아니지만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하라라는 취지라면 관악구청장 허가를 해줘야 돼. 그럼 우리 옆집에 연탄공장이 설립이 돼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를 침해당한 황랑기도 여기서 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응? 지금 이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판결에 의해서 더 중요한 건 그렇지.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이렇게 된다면 거부가 취소돼요. 이래서 비로소 권리를 침해당한 사도 제3자에 해당해요. 제3자에 해당해서 소송의 결과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소송 결과. 그러니까 취소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를 침해당하기 시작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해요? 그렇죠. 해당합니다. 행정주시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근데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죠. 법률상 이익이죠. 물론 법적 이익이죠. 사실상 이익까지 안 돼. 이익이란 단어가 사실상 이익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고 봐야 돼. 해석론적으로. 이익이란 단어 16조량에 2항 3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좋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서. 동그라미 각하 결정, 뭐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이라고 표현 안 했죠. 결정이라고 표현 안 한 이유는 허가 결정에서는 다툴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내가 저 참가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법원에서 각하를 해. 그럼 나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저 항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가해 줬어. 그러면 A회사, 건설회사는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는 없다겠죠. 허가해 줬을 때. 법원이 허가해 줬을 때 제3자의 소송 참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을 때 저 온고인 A회사는 소를 제기 못하고 각하했을 때는 참가 신청을 낸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는 거야.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나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요. 여기에 나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격 방해를 못 가졌겠죠? 근데 이게 허가가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다? 31조의 재심 청구로 가는 거겠죠. 재심 청구로 가는 거야. 16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16조에서 31조로 가는 거겠죠. 네? 나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참가를 안 해야죠. 다가 아니라 나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해서 공격 방해를 받지 못했다라면 직권으로 참가하라겠는데 안 했어. 법원이 그랬다면 직권으로 참가하세요라고 통지해줬는데 나 소송 참가하기 싫어요. 바빠 죽게 막 강의해야 되고 지금 근데 뭐 언제 법원에 가요? 나 못 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 청구도 한다. 그런 경우죠. 행정청의 소송 참가 1항. 법원은 다른 행정청이 피고가 아닌 행정청을 말하겠죠. 피고는 행정청은 원래 피고로서 소송의 당사자야. 원고 피고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참가하는 거지 무슨 참가 결정 이런 걸 통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황랑의 관악구청장을 피고라의 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관악구청장은 참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야. 피고로서 이거 몇 조야? 13조에 13조. 뭐가 아니라 17조가 아니라 17조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예를 들면 나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17조예요. 다른 행정청이라고 표현했죠.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사 또는 당의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 신청하거나 당의 행정청이 신청하거나 피고인 관악구청장이 신청해 주는 거야. 관악구청장이 서울시장도 들어오라고 신청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 또는 당의 행정청. 서울시장, 당의 행정청. 여기서는 신청 또는 직권한 결정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의견을 드려야 한다. 여기는 근데 16조 2항이 3항이 없죠. 16조 3항이 없죠. 16조 3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고할 수 없다. 그랬죠. 허가든 각하든 항고할 수 없다. 허가든 각하든 항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렇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죠. 그 다음에 소제기. 취소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죠.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죠.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이란 말이죠.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개별법에 필요적 전치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처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서 다투려면 반드시 거쳐오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치지 않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필요적 전치주의죠. 그런데 이 단서 필요적 전치 요건은
무약인 소송이 적용된다? 무약인 적용된다? 안 된다. 부작위 파기 소송이 적용된다? 당사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게 딱죠?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럼 38조 1항 2항을 먼저 보고 알 수가 있죠. 38조를 보시면 38조 1항에 이제 무약인 소송이 준용되는 조항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18조가 있어요, 없어요? 38조 1항에 없죠? 그래 무약인 소송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8조 2항에는 있어요, 없어요? 18조라는 게 없지 않느냐? 옛날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어떤 애가 나 깜짝 놀랐어. 18조가 없는데 왜 적용된다고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했는지 참 궁금하다 내가 그랬어. 적용되는 거에 내지니까 내지. 뭐가 지금 옛날 나한테 물어봤냐면 그 인권위원회 진정할 때 10조부터 22조잖아요. 10조 내지라고 돼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평등권 침해로 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있다.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랬더니 11조 없다는 거야. 11조 내지 22조니까. 당황스러워서 내가 엄청 당황스러웠어. 저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기출문제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 보건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게거든. 보고도 물어보는 거야, 그치 이게. 그럼 어떻게 법을 적용하겠어, 공무원이 돼서. 나 깝깝해서 무서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법조항을 자꾸 보는 훈련이 안 돼서 일단은 너무 안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못해, 그렇죠? 자꾸 봐야 돼. 44조, 18조가 있다 없다? 44조 1항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당사자 심판이 행정심판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사자 심판을 거쳐서 넌센스라고 했어요, 내가. 당사자 심판이 없는데 무슨 당사자 심판을 거치냐, 그렇죠? 세 가지 심판만 있죠? 취소, 무효, 음행 심판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항고 심판만 있는 거라고 그랬죠? 당사자 심판 없어요. 당연한 건데, 문제 풀 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꾸 봐야 돼. 그 다음에 2항 재결을 거치지 않고. 3항 재기함 없이. 근데 제3자에게 통지 의무가 없죠? 행정청이 처분할 때 제3자에게 통지 의무가 행정절차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분의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해서 뭐는 해준다? 뭐는 적용한다? 규정은 없지만 20조 2항의 단서는 정당한 사유는 봐준다 그랬죠. 이건 적용해준다. 여기한테 적용한다. 근데 18조는 적용해요? 18조 단서? 봐줘요? 봐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요건은 충족해야 돼. 전치요건. 이 전치요건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치요건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전치요건은 적용된다. 여기는 단서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그냥 1년이 지나도 되죠. 근데 여기는 전치요건이 제외돼요? 배제돼요? 그렇지 않다. 그 조항이 없기도 하고. 자, 재결 없이죠. 1호. 행정심판법 60일이죠? 며칠 연장이죠? 30일 연장 가능하죠. 60일에 재결이 없을 때 재결 없이. 두 번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규정상 장애 사유가 있을 때.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이때는 재결 없이죠. 재기함 없이가 있죠? 사망에 재기함 없이. 재기함 없이. 첫째, 기각재결이 있을 때. 동정사건에. 두 번째, 서로 연결되는 처분인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재결이 있을 때. 세 번째, 행정청이 사심 변론 종결 이후에 처분의 내용을 변경했을 때. 네 번째, 잘못 알렸을 때. 행정청을 거칠 필요 없어 라고 잘못 고지해줬단 말이죠. 그때는 재기함 없이죠. 그리고 재결 없이 재기함 없이 이제 섞여서 나오죠. 알아서 하셔야 한다. 그렇죠? 알아서 하셔야 한다. 재결 없이 재기함 없이 섞여서 나온다 라는 거죠. 뭐 두 문자를 따든 뭐 따든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 처분 등을 대선한다. 다만 재결 취소의 경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게 하나다. 그래서 원처분주의라고 하지. 이걸 원처분주의. 그래서 처분인데 재결을 거쳤죠? 재결을 거쳤죠? 원처분주의죠.
그다음 취소를 제기했죠. 그럼 대상이 뭐로 한다? 이걸 원처분이라고. 재결을 거쳐서 왔죠. 그럼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원처분지라고. 그럼 재결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재결주의라는 거죠. 근데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이죠. 그래서 원처분지이고 재결주의를 취한 법이 뭐뭐 있죠? 감사원법, 특허법, 노동위원회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원법의 변상책임 판정에 대한 재심 판정, 노동위원회법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그 다음에 특허법에 있어서 특허심판위원회 심결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재결에 해당하는 건데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특별법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소송법은 취소의 대상이 처분이죠. 재결은 애적으로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세 가지 특허법, 노동위원회법,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이제 변상책임 판정, 재심 판정, 변상책임 판정 거쳐 재심 판정을 그러면 그건 이게 재결이 대상이 된단 말이죠. 재결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재결이 대상이 된다, 그렇죠. 얘네들은 왜? 규정에 의해서. 이 18조에 대한 특별법조항이 있는 거야. 특허법, 노동위원회법, 감사원법. 옛날에는 이제 네 가지였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이 재결주가 있었어요. 재결주. 그래서 수용재결, 이재결, 그 다음에 대상. 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안 됐고, 이게 됐던 거예요. 어디서는 토지수용법, 재결주의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했어요. 재결지를 선택할 것이냐, 원처분지를 선택할 것이냐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걸 대상으로 삼을 거냐, 이걸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입법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결주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게 현재 입장이죠.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됐어요. 토지수용법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고 뭐가 들어왔죠? 이 대체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짧게 공익사업법 그래. 공익사업법에서는 이재결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게 적용되는 거죠. 행정소송법 18조가 적용돼서 수용재결이 대상이 되고 이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한정해서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를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같이 장난칠 때 애를 섞어내는 이유가 옛날 법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공익사업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재결지를 선택하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다라는 거죠. 자, 6개월 영업정지인데 2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하죠. 처분, 변경재결. 유리하게 변경하겠죠. 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10개월로? 안 되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뭐 10개월은 안 돼 어차피. 그 변경재결이 있다라면 무조건 유리하게 바뀐 거로 보시면 돼요. 특별히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처분 변경재결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개월로 변경되는 거예요. 6개월의 영업정지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게죠. 이게 소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변경된 당초의 처분이죠. 변경된 당초의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소외 대상은 이거고 제소 기간 어떻게 한다고 해? 뭐가 있으면? 재결이 있으면 뭐가 적용돼요? 20조 1항의 단서 20조 2항의 가로친 부분 재결이 송달이 되면 90일. 재결이 있을 때부터 1년이라는 부분이 있죠. 20조 1항과 2항이죠.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재결이 없으면 직권으로 행정청이 해당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단 말이죠. 6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로 직권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소외 대상도 이거. 변경 단점. 기산점도 이거죠. 그죠? 그럼 구분하시라고 바랍니다. 재결이 있는지를 잘 보고 때리라고 그랬어요. 재결이 있는지를 잘 보고 때려라. 재결이 있으면 기산점이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재결이 있으면.
특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서가. 입주량의 단서. 봐봐. 응? 20조 1항의 단서. 뭐가 있어요? 다만 18조 1항의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그 밖 18조 1항의 단서에 규정된 경우 18조 1항에 규정된 경우가 뭐겠어요? 단서가. 단서에 규정된 경우. 응? 응? 그 밖에 쭉 한 경우 행정처가 있을 때는 기간은 재개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8조 1항의 단서. 응? 그래서 이제 거쳐왔다든지. 거쳐왔다면. 그럼 재개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 이때부터. 송달받은 기산에서 90이라는 거야. 물론 이제 2항도 있죠.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라면 가로치고 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응?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죠.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라면. 응?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으면 날로부터 1년이 뭐로 바뀌는? 재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재결이 있다라면. 그럼 재결이 없이 이렇게 일어나면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면 직권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개월로 변경했단 말이죠. 또는 6개월로 취소하고 2개월로 변경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소외 대상이 이거고 기산점도 이기게 되는 거죠. 재결이 없다라면 재결이 있는지 잘 보시고 재결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판례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 이제 정직이야. 견책으로 변경하는 소청 결정이 있었죠? 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청 결정이? 아니, 이 정직이 견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적격성은.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 시점. 소청 결정이 통지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기산점 말이야. 제소기간. 제소에는 기산점은 이때로부터 잡고. 소의 대상은 애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견책으로 바뀌는 거니까 당초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변경된 당초의 처분이 대상이 되고 이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고유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지 뭐 이거보다는 정직보다는 이게 견책이 또 내려갔는데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고유한 하자를 정하지 마라. 고유한 하자가 없다. 그렇죠? 고유한 하자가 없다. 유일하게 변경했을 때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과세처분이죠. 2천만 원을 감액해 주죠. 2천만 원을 감액해 주죠. 뭘 대상으로 2천만 원을 감액 결정? 아니지. 감액이면 일단 이건 괜찮은 거지. 이게 문제지. 감액하고 나면 당초의 처분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를 지게 해야 되죠. 감액하고 나면 당초의 처분이죠. 같은 논리야 지금 이런 게. 논리적으로 같은 구조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같은 구조인 거야,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감액과 비슷한 거잖아. 줄여준 거 아니야, 그렇죠? 견책으로. 그럼 이걸 다툴 수는 없다는 거지. 다투려면 이것 때문에 변경된 당초의 처분이죠. 고유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고유한 하자가. 재결은 어느 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과 재결이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이제 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했어요. 재결 취소송을 제기했지.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결을 취소해달라. 처분의 하자.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고유한 하자가 아니야. 여기도 비례원칙 위반되니까 이게 기각결이 잘못된 거다. 이게 5천만 원 과징금 처분 이게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기각재결 하느냐. 기각재를 취소해달라. 왜? 5천만 원 과징금이 비례원칙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고유한 하자예요? 고유한 하자라는 것은 여기 없는 하자라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 고유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같은 얘기인데 여기 비례원칙 위반되기인데 왜 이걸 기각을 하느냐. 기각을 취소해달라. 논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원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고유한 하자가 아니야. 고유한 하자 아니야. 공통적인 하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고유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 그죠? 두 번째는 이번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처분의 취소를 관한 소를 제기했어요. 재결의 하자를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돼. 재결의 하자를 정할 수도 없어요. 재결의 하자를 정할 수 없다. 세 번째,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아예 못하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진 건 저분 여기다 기각재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의한하자라는 것은 실체적 하자뿐만 아니라 절차상 형적 하자도 포함된다. 우리가 재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뭐죠? 무효죠. 그럼 무효다 다 알죠? 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다. 구두로 한 재결은 무효다. 그럼 뭐로 다투는 거야? 무효인데 그러면 이유가 없다 이게 이유가 기재가 안 돼 있어 재결서에. 그러면 이제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뭐로 다투는 거야 소송은? 재심을 청구하나? 51조? 행정심판 51조? 어? 안 되지. 아니 안 된다고 해놨잖아. 행정심판 51조는 저 재결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 내에서는 뭐로 가야 돼요? 항고소로 가야지. 그것도 고의한 하자예요. 여기 없는 하자잖아. 처분에 없는 고의한 하자죠. 재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에 없는 재결 고의한 하자인 거야. 그래서 실체적 하자만 아니라 형적 하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형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뿐만 내용적 하자뿐만 아니라 절차적 형적 하자만 가지고도 고의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다 없어. 네 번째는 다 없어. 다 없어. 뭐가 기각재결이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예 하자가 없어. 하자가 없다. 재결에 하자가 없다. 그럼 무슨 판결한다?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주문 형태가 뭐다? 기각각하. 기각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본안심리 내용 아니냐? 재결에 고의한 하자니까 저 하자는 본안심리 내용이기 때문에 저 기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이죠. 기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재결과 관련된 내용이죠.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소 기간 90일 그다음에 단서 이게 특칙이라고 표현하죠. 판례를 특례라고 표현하죠. 이 단서를. 그래서 저 신청했죠? 거부당했죠? 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다음 민원법에 따라서 이 신청했죠. 민원법에 따라 이 신청했죠. 기각이 되죠. 그다음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죠. 소의 대상은 뭐다? 이 중에 이 거부와 기각 중에 소의 대상 이거 기각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재결이에요? 행정심판에? 재결? 재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제수기한도 이때로부터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이에요? 아니다겠죠. 이건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조 1항의 단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의 특례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20조 1항의 단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니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본문이 적용되죠. 그래서 거부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거부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야 되지. 뭐 이 신청을 기각 결정을 통보하던 때로부터 저 90일 X. 재결이 통지되면 90일 0. 재결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 이런 문제도 어제도 우리 많이 틀렸지만 이유가 뭐예요? 조항을 안 읽어 일단은 수험생들이 조항이 안 읽고 조항이 머릿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를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잘 보고 잘 보고. 여기에는 애가 뭐였죠? 국가기준의 애랑 지방자치법, 사용료 부가처분 등에 대해 있어서는 통지받은 때로부터죠. 그건 따로 이제 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개별법에. 국가경제애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 따로 규정이 있을 때는 애인 거야. 20조에 대한 애의 조항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따로 기억하시고. 일반 논적인 건 이거고. 일반 논적인 것은 이건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산점과도 전혀 관계없고 소의 대상과도 관련이 없어요. 소의 대상과도 관련이 없어. 이게 대상이 되고 기산점도 이거고. 응? 그렇죠? 근데 가끔 이게 되는 게 있는데 국가경자라든지 지방자치법 사용료 부가처분 등에 대 있어서는 이게 통보된 때로부터 90일로 써져 있죠. 그거는 뭐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애가 있는 거죠. 그건 20조에 대한 특별법 조항이죠. 이런 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1항이 아니라 2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변기간이 아닌 거예요. 사망에 보면 1항만 불변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1항은 빼도 박도 못 한다. 이게 빼도 박도 못 한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뭐 90일이 지나서 안 돼요. 다만 뭐는 가능하죠? 따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야. 개별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뭐죠? 자기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라면 사유가 치유된 때로부터 2주 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내 이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인가가 취소됐죠?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됐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사의 권한이 정지됐죠? 대표이사 권한이 정지되다 보니까 사인을 못해, 결재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소를 제기를 못했던 거였죠. 소를 제기를 못했단 말이죠.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죠? 그때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제 90일이 놓쳤는데 특별 대리인 선임됨으로써 이제는 그 사유가 해소됐단 말이죠. 그럼 2주 내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 대리인 선임된 때로부터 2주 내 특별 대리인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8조 2항에 따라 행정소송 8조 2항에 따라 민사법이 준용된 거지. 그다음 회의 국회에 있을 때는 며칠이죠? 30일은 연장해 주는 법은 행정소송법이 따로 있었고, 그렇죠? 법이 그렇게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건 도대체 며칠이에요? 몰라. 뭐 2주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뭐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이에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아니야.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그게 불변기간이 아닌 거란 말이죠. 가변기간이죠. 가변기간은 말 잘 안 쓰지만 불변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1항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불변기간이고 2항은 불변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1항에 규정된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2항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근데 행정심판법도 27조도 비슷하게 돼 있죠. 90일 분별기간, 그 천재지변 등 14일 불변기간, 그다음에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세팅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기산점이랑 종료 시점 이런 거 다 체크를 잘 아까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변경된 처분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재결로 인해서 변경된 처분, 재결로 인해서 변경된 처분, 아니면 재결 없이 직권으로 변경된 처분, 행정청이 그때 어느 게 출발점이 기산점이지. 그 다음에 감액 처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당초 처분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감액해줬죠? 그럼 언제? 감액된 당초의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고 이때가 시점이 되는 거죠. 기산점이 되는 거죠. 당초 처분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발 시점도 잘 기억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게 안 날려 가정하면 90일에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근데 89일 차에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89일 차에 소를 제기했는데 소 종류가 변경됐어. 91일 차에 소 종류가 변경됐어. 또는 피고가 경정됐어. 피고가 경정됐어. 피고가 경정됐어. 경정됐어. 아까 뭐였죠? 14조. 14조에 따라 경정됐어. 21조. 소 종류가 변경됐어. 소 종류가 변경됐어. 그때는 언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되냐, 알겠죠? 이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면 안날로부터 90일차가 지났죠. 근데 이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면 89일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규정이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이때,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피고를 잘못 지금 지정해서 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때는 89일 차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변호사가 안 된대. 피고를 빨리 경정하지. 그래서 원고가 신청해서 91일 차에 법원이 피고를 경정해 줬어요. 근데 91일 차야. 이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면 각하돼 버리죠. 왜?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잖아. 그래서 법에 뭐 되는 거예요? 14조에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1조 이걸 준용하겠다 이거죠. 준용하겠다라고 규정했는 거죠. 법에 규정된 거죠. 법에 규정된 거죠. 그 다음에 판례상이 제일 처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추가 병합시키는 거죠. 취소송이 추가된 거란 거죠. 무효확인 소송을 89일 차에 제기했어요. 무효확인 소송 물론 제소기한이 없긴 하지만 하긴 89일 차에 제기했다가 나중에 2일 후에 취소 소송을 추가로 병합시켰어요. 무효가 안 되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 말이지.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안 되면 취소라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91일 차야.
근데 이 날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면 이게 안날로부터 90이 지났으니까 각하돼야 한단 말이죠. 근데 판례 입장 뭐예요? 무효 확인소를 제기했을 때 취소행위 제소기한이 준수됐다라면 90일에 제기됐다라면 그렇다라면 이때는 따로 심리하지 않겠다. 이 날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91일 차라더라도 소 제기 내 제소된 것으로 보죠. 기간 내 제소된 것으로 보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초 처분이 원체 위법이에요. 세율이 30인데 5천을 때렸다면 5천만 원 과세. 5천만 원 과세했단 말이죠. 위법이죠? 과세편이 1억일 때 물론 3천이 적법이죠. 근데 저 2천만 원을 또 추가해도 증액했어요. 증액. 감액도 아니고 증액이야. 증액. 그럼 7천이 되는 거죠. 7천이. 그죠? 증액 2천만 증액했으니까 7천만 원 과세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된 소를 제기한 거야. 띠락에. 증액 경정에 대해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황랑계 띠락에 5천만 원 과세 차원에서 소를 제기한 거야. 소가 제기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89일 차인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우리 교과서에 배웠는데 판례도 배웠는데 감액됐으면 감액되고 나면 당초의 처분이지만 증액됐으면 증액 경정 처분이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 경정 신청을 빨리 했단 말이에요. 90일 차에. 근데 91일 차에 법원이 경정해 줬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언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당초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변경됐을 때를 기준해야 되냐? 변경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91차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당초 처분의 위법성이 변경된 처분의 위법성이 그대로 잔존하고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위법이면 이게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변경됐을 때가 아니라 당초 소가 제기됐을 때를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럼 89일 차에 소가 제기됐죠. 그래서 충족된 것으로 본다면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본다겠죠. 또 오락가락이 있다면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소를 A 처분에 소를 제기했다가 B 처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도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라고도 했었죠.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로 안 본 게 뭐뭐 있어요? 구소를 취하고 신소로 소를 변경했을 때 구소를 취하했단 말이죠. A 처분한 소를 제기했다가 구소를 취하고 B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로 바꿨단 말이죠. 그때는 추가됐을 때란 말이에요. 각하되는 거지. 각하되는 91차. 각하. 또 하나는 뭐였죠? 추가 청구. 단순 추가 청구죠. A 처분에다가 B 처분을 추가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추가됐을 때죠. 이때죠. 추가됐을 때. 각하되죠. 각하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길어요. 그러겠죠. 이걸 알고 있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그렇죠? 표현이 길어. 설명이 길다 이게야. 그래서 선지가 길어요. 그 때문에 자꾸 선지 키워드를 자꾸 봐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때릴 건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 다음에 겁을 집어먹어버려. 일단은 문장이 길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간은 급박하죠? 그렇잖아. 시간 쫓기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열만은 머리 리스트가 쫙 제소기간이면 뭐뭐 나온다는 게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줄줄줄 이렇게 있어야 돼. 딱 정리돼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가지고 딱 보고 찍고 평소에도 거기 적응하는 훈련 해놨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어야지라고 미리 준비했다가 시험장에서 그걸 찍는 거지. 자 순진하게 읽어 뭐 다섯 줄이면 다 읽고 말해. 읽고 말해. 이렇게 다시 읽다가 내용이 또 이해가 안 돼. 읽다가 이해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러다가 마음이 급해고 막 3번에 되게 쉬운 답이 4번에 쉬운 답이 있어. 진짜 막 뻔한 거야. 진짜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60일이야. 안 나올 때 60일에 소가 제기돼야 이렇게 써놨어. 누구나도 다 맞죠. 근데 여기 막 취해가지고 막 머리가 안 굴러가기 시작해. 찍 몰라 이래서 이번 찍고 그냥 지나가. 나중에 끝나고 나 바보야? 60일 써놨는데 이걸 틀렸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시험을 왜 주어진 시간에 자꾸 보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건 조그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이유는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세요? 경험하면서 빨리 배워야 돼. 시험장에서 경험하면 안 돼. 어리석은 사람들 시험장에서 경험을 해요. 멍청하게. 시험장에서. 그럼 1년 또 공부해야 돼. 시험장 경험하지 마. 매일매일 경험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풀려면 이런 긴 문장이었을 때 이러이러한 건 준비가 돼 있어야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재수 기간이면요 리스트 싹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재수 기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다 그러면 뭐 딱 뭐가 있어요? 안날 90일, 180일 X, 1년 X 딱 준비돼 있어야 돼. 불특정이 안 나오고 특정이 나오면 효력을 발생한 안날 90일 X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다 시험장 가서 읽다가 막 불특정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90일이야. 고시 공부를 한다나 들어오면 그죠? 90일이야. 그거 다 준비돼야 돼. 90일이 불특정이란 말도 안 나오고 5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90일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다 불특정인 거야. 5일자 단어가 나오면 그죠? 불특정인 거야. 그다음에 특정이란 말도 안 나오고 고시 공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불특정인 거야. 다행히 특정일 때는 항상 특정이라는 표현을 해준다. 특정이라는 표현을 해주니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지. 특정이란 나왔을 때만 특정이라고 보고 푸는 거야. 시험장에서 끝나고 나서 특정이란 말도 없고 불특정 단어도 없고 갑자기 저 공고문서 5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큰일 나. 불특정 다수로 풀어가지고 그게 90일로 적용해야 돼.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가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시험장에서 문제를 나 시간에 못 풀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에 못 풀어. 당황한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잘 뽑아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응? 다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나올 만한 거, 지금 말한 것들 나올 만한 거 다. 제3자 딱 준비했어요. 제3자 정당한 사유 적용되는 거지. 불특정일 때는 적용돼요? 정당한 사유? X. 20조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제3자 18조가 적용돼요? 전체 요건이 배제돼 안 돼요?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죠? 제3자라도 안 봐준다. 3자라도 봐주는 건 20조 이항의 단서는 봐주는 건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봐줘요. 그래서 제3자 전체 요건 안 봐준다. 그렇죠? 그것도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응? 그래야 객관식이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적용도 잘해봐야 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리스트도 잘 작성돼 있어야 되고 표현은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이런 것도 잘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수를 맞지. 예? 이게 N만치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